그 나뭇잎의 잎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흔들리는 거 있어요. 우리 몸이 흔들리는 것은 다 간 때문이에요.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은 다 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머리 흔드는 것도 간 때문이고, 이렇게 머리 흔드는 그런 사람 있어. 네. 손 흔드는 것도 간 때문이고, 발 떠는 것도 간 때문이고, 근데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것도 간 때문이고. 내가 그 전에 그랬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에 독소가 많아서 생기는 간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떨리는 거, 그러니까 떨리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뜨는 거, 이 풍에 대해서 하는 건 다 간 때문인 거예요. 어머. 적어라, 회장님. 안 적으면 애나 진짜. 그러니까 손 떨리고, 머리 떨리고, 다리 떨리고, 내 몸이 모든 부위가 떨리는 것은 다 간 때문이에요. 그럼 파킨슨병 환자는 어떻게 다 떨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는 뭐겠어요? 간 때문이에요. 아니 노래 네? 간 때문이야. 그러니까 피곤한 것이 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 피곤한 것은 간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피곤한 것은 간 때문이 아니라 간의 문제로 인해서 어디가 안 좋아지냐? 신장. 그래서 신장. 피곤한 것은 신장 때문인 거고. 그러면 이제 간이 안 좋잖아요. 간이 안 좋아지면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뭐가 생겨? 심부전증이 생겨. 심부전증. 신장이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기능 못 하는 거예요. 그 심부전증이 생기면 나중에는 이제 얘가 뭐가 돼? 심부전증이 생겨요. 심부전증. 여기 심장의 부전증. 그럼 심장이 제대로 안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사하는 거예요. 죽죠. 네, 그래요. 죽는 거 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반응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니까 우울증 약 먹으면 되겠다. 불면증이니까 수면제 먹으면 되고, 치매에 걸렸으니까 뭐 그냥 치매에 관련된 거 뭐 먹으면 되고, 뭐 파킨슨병에 대해서 관련된 거 먹으면 되겠지. 물론 일시적인 상황은 좋아지기는 하죠. 좋아지기는 하는데 결론은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먹는 이 약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치료됩니다라고 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는 증상만 손 떠는 거 어떻게 안 떨기만 하면 돼요. 맞아. 그러면 약발이 떨어지면 되게 또 떨잖아. 그럼 또 약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약의 이제 가지수가 증가를 해요. 근데 약의 가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내 몸에 이제 이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론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데 또 가장 큰 원인은 얘네들 때문이에요. 얘들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네 번째 문제가 뭐냐? 잠을 많이 못 자는 거예요. 수면 부족. 수면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 내 몸에 이제 독소가 이제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들, 그다음 바이러스, 안 좋은 물질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방어력이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방어력이 강하니까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되게 다 아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다 아군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적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아군이에요. 그런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라고, 자가면역 질환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방어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네들끼리 우리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데. 나이는 아니고 어제 집안이 하면. 네. 아니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좀 목살게 하면 싸울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애한테 뒤통수 맞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 잘해주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내려버리는 거고,
똑같은 게 자가면 질환이야. 어떻게 방어 시스템 자체가 될 수가 있어. 아니 왜냐면 완벽하게 믿었거든.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고 잘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냥 내 있는 것 그냥 다 주고 간 속에 다 빼주고 우리 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쳐버리는 것이 자가면 질환이에요. 근데 우리 제품이 여기 되게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품이 잘 듣게끔 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아, 예. 디톡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은 정상적인 세포들끼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아군인데 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이게 내 여기 관절에 이렇게 여기 관절에 정상적인 세포들이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상인데 불구하고 가서 공격을 해서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 뭐 치료하는 걸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가면 질환이에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자가면 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 것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가면 질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기도 안 가져지던데요. 당연히 안 신이 가지죠. 안 이건 가져질 수가 없어요. 자가면 질환은 아군을 공격해버리는데 어떻게 얘가 가져지겠냐. 한 군데만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여기로 나타나겠지만 여기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만 문제 있겠어요? 안에도 문제가 다 있지. 그러니까 몸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다른 데는 괜찮고 여기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어떻게 얘만 좋아지면 좋아질 줄 아는 거야. 얘만. 쇼그렌 증후군 있었잖아. 쇼그렌 맞아. 증후군. 어떻게 쇼그렌 증후군만 없어지면 나머지는 없어질 걸까요? 이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의 치유 방법은 그 병명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병명을 가지고 치료하는. 쇼그렌 증후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굳어지는 경화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병명을 정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병명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그냥 큰 원통으로 생각을 하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능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의 가장 큰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크푸드잖아요. 정크푸드. 정크는 쓰레기통이라는 뜻이에요. 정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음식이 정크푸드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음식을 어디다 버려요? 입에서. 내 몸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이 뭐야? 음식물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말 아끼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끼고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을 해서 맛있는 걸 넣어주잖아. 그 맛있는 것이 자 항상 그래서 얘가 문제라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정말 맛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런 위주로 가는 거죠. 왜 요즘 들어서 그렇게 먹방 방송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먹는 거 아니면 할 것이 없는 정도로 그냥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또 다 만들어 보잖아. 설탕 한 포에 넣으십시오. 다 부어서 넣어보잖아 한번. 그렇게 많이 설탕을 넣으면서 그 설탕에
문제가 우리 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맛만 있으면 그냥 맛으로 이 맛의 즐거움을 느끼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 봐서 이게 방송 시청률이 높아가면 되는 거예요. 방송을 했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 시청률이 떨어져. 그 방송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지겠어요? 광고가 안 들어오거든,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미없는 방송을 할 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맛을 보게 되면 뇌는 이 맛에 대해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맛을 또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의 맛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 자, 농사 지어보셨어요? 네. 안 지어보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밭을 하나 사 200평짜리. 너무 많아. 별로 안 많아. 아유 진짜. 200평짜리 밭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밭 위에 뚫어놓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제 막 심습니다. 심어요. 심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종류만 심으면 반드시 병충해가 생겨요. 네네네네. 그런데 맞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고 여기다가 여기서 오이를 심고 여기다가 뭐 상추를 심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심잖아요. 농약 안 해도 됩니다. 농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땅에 대지에다가 한 해에 같은 것을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다양한 종류를 심게 되면, 그러니까 텃밭 같은 데 있잖아요. 텃밭에 고추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하면은 약 안 해도 된다는 맞아요. 네. 그 종류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 종류일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같아. 내가 네. 벌레가 안 생겨 여러 가지를 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밑에 대비가 네. 한약재 발효시켜갖고 땅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했네. 한약재를 만약 그런다고 하면 이 전체 다 한번 한약재를 해놓고 똑같은 걸 한번 심어보세요. 반드시 병충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량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심게 되면 각자 식물에서 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의 나를 보호하는 그 향에 의해서 병충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나만 심어놓으면 어떻게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병충해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아 여기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봤더니 기가 막혀. 우리가 그냥 평생을 먹어도 여기서는 안 좋게 생겼다 하고 얘네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불러들인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속에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이 어떻게 다양한 미생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음식이 항상 일률적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맛으로만. 인스턴트 식품들 맛으로만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상추도 먹고 깻잎도 먹고 배추도 먹고 무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마늘 양파 같은 거 전혀 안 먹고 맨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에 설탕에 이런 것들만 먹는데 어떻게 여기에 내 몸속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생기겠어요? 절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먹거리, 그래서 항상 말을 하잖아. 편식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맛없는 거 먹기 쉽잖아요. 아니 근데 같이 먹었는데 네. 같이 먹을 때 같이 먹고 뭐 할 때 다 똑같이 먹었는데 한 명만 살이 찐다는 건 그러면은 사람 같다고 해서 안에 미생물 다 들 수는 없지 않아? 아니요 같이 계속 쭉 먹어왔어. 중국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자, 똑같은 것을 같이 먹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한 식구죠. 맞아. 네. 한 식구인데 다 아닌데 하나만 비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주문하고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 네, 없고 네, 없지. 눈에 홍채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튼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그러면 나는 난데 누구는 비만이 되고 누구는 비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유전자적인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은 식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틀리니까 뭐도 틀려요. 성격도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네, 네, 네. 또 성품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전자적인 문제로 인해서 비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짜 너무 S라인으로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절대 S라인이 안 돼. 왜냐? 뼈가 통뼈야. 네네. 뼈가 맞아, 통뼈여가지고 그런 말 많이 S라인이 안 돼. 어, 어. 그런다고 해서 뼈를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안 그래요? 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딱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연예인들이 배가 훅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날씬하니까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허리가 개미허리. 근데 내가 개미허리가 되냐고. 근데 개미 허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루에 뻥튀기 하나 먹습니다. 뻥튀기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몸을 유지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해야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적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러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만에 이제 어떻게 바이러스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의 식구가 어떻게 항상 일단 360을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비만이 됐을 때 얘가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AD36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비만이 되거든요. 이 AD36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비만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면 비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AD36로 인해서 이걸로 바이러스가 비만이 한 5% 정도가 생긴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 5%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요?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얘를 정상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죽어나가요. 어떻게 내가 살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성격의 문제로 인해서 뭐의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호르몬, 감정의 문제.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다 빼빼한데 어떻게 한 해만 어떻게 비만이 될 수가 있는 거.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도 중요한 거잖아. 장의 문제로 인해서 또 비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기는 해. 집에서 먹거리의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예,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시키는 그 교육이 있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요즘에는 해요. 밥상머리 교육을. 같이 밥도 안 먹는데. 거의 대부분 같이 밥을 안 먹잖아. 들어오는 시간도 막 틀리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네. 네. 진짜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뭐든지 혼자 해. 누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안 한다. 근데 사람은 혼자는 못 사는 동물입니다. 절대로. 맞아. 그러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독방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프면 돼. 똑바로 있어야지. 근데 그저 나 사람들 싫어.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뭔가를 시키는 것도 제일 힘든 거고, 또 혼자 있게끔 하는 것도 제일 힘든 거고. 그러니까 가장 큰 형벌은 독방에 가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치더라. 사고를 크게 친 사람일수록 혼자 가다 놓잖아. 뭘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전혀 삶의 의미가 없고, 그 공허함, 내가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못 느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정말로 그때 보면은 소중하고 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경험 안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당연하다, 그랬까 뭐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이제 항상 그 북한에서 이제 하는 사람을 힘들게 이게 그 아무튼 나쁜 일을 하면 이제 받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교도소 같은 데서 수용소에서 뭘 하냐, 여기 들어오는 죄수들한테 시키는 것이 여기 있는 흙 파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게 들것에다가 계속 해서 들고 들것에다가 이쪽 날라.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나르라고 한다고. 그럼 계속 파가지고 나르고 또 파서 나르고 들것에 들고 나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맨날 며칠 시킵니다. 다 끝났어. 다시 여기 옮기는 것도 다시 이쪽으로 옮기라고. 맨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사람 돌아버리게끔 하는 게 이게. 단순.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이런 것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진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나서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매 만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서 내 어떻게 삶의 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삶의 근육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만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 먹는 것도 어떻게 항상 편한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빨리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보면 오래 이 음식을 시켜놓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시킵니다, 잘. 네, 잘 안 시켜요. 제일 빨리 나온 게 뭡니까? 이게 뭐가? 대부분 그래. 딱 봐보세요. 비만인 사람들의 다 음식을 주문할 때는 그래. 제일 빨리 나오는 음식이 뭘까 하는 거 봐가지고 그걸 시킨다. 이 음식을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음식을 거의 안 시켜요. 상승이 없어. 유심히 관찰해보면 다 그래. 근데 무럭이 몸에 많이 생기는 건 왜 그래요? 일단 이거 설명하고 있을게. 자,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근데 시간을 옛날-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잠깐 데쳐서 먹을 수 있는 이 먹거리들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 아버지들 중에서 밤늦게 차리면 밥상 되잖아요. 오늘 밤 늦게 먹는 것은 아닌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도착했는데 네? 도착하는 시간 맞춰서 딱 체리나라 그럼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잖아. 아버지가 아니지.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제 남아 선호사상으로 가부장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들어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들어왔는데 식은 밥을 줘. 이것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게 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잘못된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옛날에 이랬으니까 뭐 지금도 이래야지 이것은 아닌 거잖아.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식생활 패턴은 옛날로 되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옛날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5G가 나왔어. 4G가 나오고 이렇게. 근데 나는 끝까지 2G를 써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고집 피울 것은 아닌 거라고. 안 그래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저기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면 KTX 타고 가면 돼. 근데 나는 걸어가야지. 뭘 그냥 그 KTX 타고. 돈이 얼마냐? 2박 3일 동안 걸어서 와. 그게 나아요. 아니, KTX 타고 오는 게 나아요. 2박 3일은 더 많이 네? 2박 3일이 돈 더 많이 들고 당연하죠. 당연히 힘들고. 먹어야지. 네. 살야지. 나야지. 운동하잖아, 운동.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아이 그런 사람 없지. 우리가 지금 누릴 것은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좋은 세상 누릴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 누리는 것을 많이 누리고 싶으면 먹거리만큼은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먹거리만큼.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그래서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식도 필요한 거고 지혜도 필요한 건데 지식보다는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끼는 것 이제 아까워서 이제 돈을 최대한 적게 쓰는 방법을 이제 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KTX 타고 오면은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오면은 3시간 반, 뭐 이건 이래저래 해가지고 4시간. 버스 타고 오실 거예요? KTX 타고 오실 거예요? KTX 타야지. 빨리 오지. 상황에 따라서 뭐 바쁘지 않으면 구경하면서 올 거다라면은 기차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냥 빨리 와해서 볼일 네. 봐야겠다면 KTX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아니, 무조건 빨리 가고 가야지. 아유, 뭐. 그러니까 그 조금만 아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그것이 물론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만큼 못 번다라고 하면 그건 해야 돼. 그때 보면. 그런데 내가 1시간을 뭔가를 다른 걸 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지혜롭게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당연히 빨리 가야지. 네가 하는 것이 없고 하니까 버스 타고 와야지.
아유 버스 타면 공부를 언제 해요 집에 가서 빨리 가야지. 아이고 참. 아니 빨리 와서 공부라도 하면 괜찮다니까. 맞아. 네, 빨리 와서 공부라도 하면 괜찮아.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라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라고 하지. 내가 돈 줬어라도 그래 빨리 오라고 했으면 하지. 근데 비밀 상처로도 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일단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잘 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내가 어떤 이 상황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려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없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생각을 이렇게 달리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취하려고 하는 연습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연습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